UAM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1일 조비는 사우디의 무카말라 에비에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밝혔는데요. 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제는 사우디에도 조비 항공기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카말라와 체결한 MOU는 사우디 민간 항공총국을 비롯해서 현지 항공 관계자들과 협력해 조비의 사우디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무카말라에서 사용될 조비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카말라 항공은 어떤 기업일까요? 무카말라는 사우디에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항공사입니다. 무려 1934년에 설립됐죠. 초기의 이름은 사우디 아람코 에비에이션입니다. 익숙한 이름이 보이시죠? 무카말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의 완전 자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초기 무카말라의 설립 목적 또한 사우디의 사막에서 석유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죠. 무카말라는 현재 여객기 운항뿐만 아니라 수색 및 구조, 화물, 지질 측량, 해양 지원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헬리패드만 300개 이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기업의 성격은 UAM 기체를 운영하는 조비의 파트너로 잘 어울려 보이긴 합니다. 조비의 조벤 베버트 CEO도 무카말라의 운영 범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소개했죠. 사실 이 파트너십을 볼 때 무카말라라는 기업만 주목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있습니다. 작년 4월 분리되기는 했지만 모회사인 아람코의 주인이 사실상 사우디 정부이기도 하고 현재도 무카말라는 사우디 정부와 밀접한 관계로 공공 서비스 및 국가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심지어 두 기업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사우디 민간항공총국 대변인은 조비 및 무카말라와 함께 eVTOL 항공기 도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비와의 파트너십이 발표된 것도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퓨처 에비에이션 포럼 중 공개되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이 행사는 에어버스, 보잉 등 전세계 항공산업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대한 자리였는데요. 이 행사에 전시된 항공기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조비와 그리고 아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구체적인 MOU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규모의 협력이 될지, 로드맵은 또 어떻게 구성될지,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사우디 자본과 어떤 방향이든 가까워졌다는 소식은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최근 조비가 미국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에어택시 산업 진출을 위한 6년간의 독점 계약을 맺었고 4월에는 아부다비 지자체 및 교통부, 경제개발부, 문화관광부 총 3개 부서와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조비는 이름에 2025년 혹은 2026년까지 두바이에서 에어택시 산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비만 중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누가 UAM 산업을 주도할지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중동 또한 보기에 마찬가지겠죠. 아까 사우디에서 열린 퓨처 에비에이션 포럼에서 조비와 함께 경쟁 기업인 아처의 항공기도 전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처는 일찍이 중동 공략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아처는 아랍에미리트의 에어 채터우라는 항공사와 아처의 미드나잇 eVTOL 항공기 최대 100대를 약 5억 달러에 구매할 계획을 담은 MOU를 체결했고요. 2026년부터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에어택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아부다비 투자청과 수억 달러 규모의 프레임워크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정에 따라 아처는 아랍에미리트 내의 버티포트 건설과 2025년 에어택시 활성화, 아부다비의 국제 본사 설립 및 미드나잇 항공기 제조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내의 구도로만 따지면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아처가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두바이를 독점하며 조비가 자리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둘은 나란히 사우디에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동을 두고 두 UAM 경쟁사들끼리 붙은 것이죠. 그럼 조비와 아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체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비의 항공기는 6개의 틸트 로터를 사용하는데요. 이착륙 시에는 이 로터들이 수직으로 작동하다가 비행 중에는 수평으로 기울어지는 방식입니다. 반면 아처의 미드나잇을 보시면 뭔가 비행기에 로터가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작동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수직으로 배치된 12개의 다중 로터를 활용해서 이착륙 및 방향을 제어하고 비행 시에는 날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 더 뛰어나고 우위를 점할 것인지는 당연히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죠. 게다가 아처 또한 다른 모델인 마커에서는 틸트 윙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파트너를 보면 아처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조비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토요타와 델타항공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아직 한창 성장해야 하는 기업들이니만큼 재무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체크해보면 두 기업의 최근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조비는 9,400만 달러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아처 또한 1억 1,600만 달러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추 비슷한 규모
규모인데 체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조비가 부여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약 9억 2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아처는 약 4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그 어떠한 것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아처는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에서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조비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까지 정확한 규모를 판단할 수 없죠. 그리고 아직 이 두 기업의 본격적인 수익이들 에어택시 사업의 시작은 빨라야 2025년에서야 시작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차세대 사업 중 하나로 전기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는 조비와 아처, 이 두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중동을 업고 전세계 UAM 산업을 쥐게 될 기업은 누가 될까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